좋아. 영화 친구 김시사. 야, 이게 어딜 잡고 이래? 이거 손 못 나? 인형 귀신과 1대1로 맞짱을 뜨는 아줌마. 과연 이 집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시대, 내 집을 마련한 아내 윤희와 남편. 이사를 마치자마자 남편은 출장을 가는데 혼자서 괜찮겠어? 그럼요. 이제 우리 집인데요 뭐. 남편이 떠난 뒤 집 아래층에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윤희. 신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하긴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긴 하죠. 그때 인형 귀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몇 층의 계단을 올라서 집에 들어가는데 분명 마네킹 대가리 같았는데.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네킹 귀신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내 눈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어. 다시 조심스럽게 계단을 한참 내려가는데요. 어디서 마네킹 대가리가 훅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스튜디오 불을 켜는데 마네킹들이 제자리에 잘 있습니다. 그렇지. 움직일 리가 없지. 뒤로 돌아가는 윤희. 그때 다시 마네킹 귀신을 피해 도망가는 윤희. 그런데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도 제자리에 멈춘 윤희. 이것은 귀신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집이 이상한 걸까요?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살았다? 말도 안 되지. 윤희는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따뜻한 커피에 쿠키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린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맛난 토스트를 먹습니다. 이제 집안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밖에 말려둔 천 사이로 귀신을 본 듯 집 안으로 다시 몸을 숨기는 윤희. 아이고, 소름 끼쳐. 다시 조심스럽게 천을 열어 젖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네요. 윤희는 김장을 하는데요. 정말 김장을 합니다. 계속 김장을 준비합니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김장 광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꽉 채워 가사 노동을 한 윤희는 짜파게티 먹방을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 빼면 뭐가 있겠어? 짜파게티 광고는 아닌데 정말 맛나 보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윤희는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요. 잠이나 푹 자둬야지. 자꾸만 무언가가 곁을 어슬렁거립니다. 정말 여긴 귀신의 집인 걸까요?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있는 건지 밖으로 나가보는데 남편이 벌써 돌아온 걸까요? 당신 언제 왔어요? 다가가서 확인하는데 아유, 옷 고르는 걸 내가 잘못 봤네. 너무 피곤해진 윤희는 다시 잠을 청하는데 신경질나게 시계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저도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시계를 제거하지만 그래도 이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은 채 윤희 주변을 맴돕니다. 그때 모습을 드러낸 마네킹 귀신. 이대로 윤희는 당하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급하게 무기를 구한 윤희. 당당하게 귀신과 맞서 싸웁니다. 어딨어? 어서 나타나라고! 나타나기만 해 내가 아주 요전을 내줄 테니까. 과연 이 마네킹 귀신의 정체는, 그리고 윤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어라! 오늘 소개한 영화는 베테랑과 더불어 2015년을 뜨겁게 만든 양병관 감독의 무서운 집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영화 및 영상 자료를 아카이브하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풍문으로 들었소 컬트적인 한국 영화 온라인 기획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한국의 컬트적인 영화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기획전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김기영 감독의 육식동물은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으리라 믿고 무서운 집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영화 속 인물들의 이름이 무명인 관계로 편의상 아내 역을 연기한 배우 구윤희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서운 집은 컬트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이 작품의 찐 재미를 함께 즐겨볼게요. 딱 하루 개봉했을 뿐인데 무서운 집은 딱 보기에도 저예산으로 찍힌 작품인데요. 그래서 2015년 7월 30일 단간으로 딱 하루 개봉됩니다. 마치 하루살이 같은 영화였다고 할까요? 보통 이런 저예산 영화들이 이렇게 극장 상영 기준을 채운 후 곧바로 VOD로 직행하게 됩니다.
무서운 집도 그런 경우였는데 이 작품을 집에서 관람한 관객들이 갑자기 재상영을 요청하게 됐고 일주일 만에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재개봉을 하게 됩니다. 정말 흔하지 않는 경우죠. 이처럼 개봉 당시에는 관심받지 못한 영화가 뒤늦게 재발견된 것을 컬트 영화라 부르는데 딱 무서운 집 같은 영화가 이에 해당하죠. 이후로도 무서운 집은 다양한 극장에서 상영됐고 한국 독립 저예산 영화의 업적을 기리는 들꽃 영화상 3회 특별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단관으로 딱 하루 상영됐고 사라질 뻔한 영화가 추가 상영에 이어 상까지 받게 된 거죠. 정말 판타스틱한 영화 아닌가요? 그럼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영화가 컬트적인 영화로 인정받게 된 걸까요?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극강의 계단 활용법. 무서운 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쉽습니다. 바로 계단이죠. 윤희는 오르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 계단 안에 갇힌 듯 내려가고 오르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영화에선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편집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본 영화에서 한 영화 안에서 계단을 이렇게 많이 노출한 영화가 있었는지. 대부분의 영화들이 인물들이 이동하는 순간 계단 장면은 생략한 후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무서운 집은 마치 계단에 윤희를 머물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영화로 보이는데요. 마네킹 귀신을 본 초현실적인 순간에 계단은 끝이 없는 계단으로 변합니다. 제자리 걸음이 이렇게 기괴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단은 단순히 밟고 올라가는 층과 층 사이가 아니고 계단 주변의 벽면도 포함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윤희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벽면에 설치된 특정 여성의 똑같은 액자 사진을 통해 기괴한 느낌을 반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계단 자체가 영화를 이루는 풍경, 즉 미장센이 된 거죠. 급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다면 내려갈 때는 어땠을까요? 무서운 집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도 친절히 길게 보여줍니다. 마네킹 귀신을 본 뒤에 내려가는 계단은 그 순간부턴 우리에게 긴장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어둠 속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계단 사이사이를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귀신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집. 감독 스스로 뉴 타입 호러라 부르는 무서운 집 후반부를 화끈하게 달구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마네킹 귀신과 윤희의 결투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진면목은 귀신보다는 집에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윤희는 스스로 문을 닫는데요. 스스로 밀실 상태를 만들게 된 건데 이후로 윤희는 위층과 아래층을 들락거리며 이 건물 안에 고립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을 혼자 보내야 하는 가정주부 입장에선 남편이 없는 공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죠. 이후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집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과는 달리 매우 피곤하고 무서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집 청소를 하거나 귀신이 나타나거나. 요즘엔 그런 분들이 적지만 예전엔 집에 갇혀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들에 대해서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냥 논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남편이 출근한 후 문을 꼭 닫고 앞치마를 두른 이후로 거의 쉬지 못합니다. 가정부 윤희는 마른 천을 확인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스스로 갇힌 밀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정말 뉴 타입 호러에 가까운 공포죠. 누구라도 이 집에 갇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윤희는 밤이 돼서야 앞치마를 벗게 되는데 마치 족쇄 같네요. 이런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면 마네킹 귀신은 하늘 품은 귀신의 의미라기보단 가사 노동을 하는 윤희를 힘들게 하는 심적인 고통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 이 마네킹 귀신이 윤희 안에 숨어있는 윤희의 마음이라면 영화의 결말은 명확해집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윤희는 이제 변했고 윤희가 받은 고통을 남편이 되돌려 받아야겠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윤희에게 있어서 이 집이 무서운 이유는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집 자체가 무서운 공간이어서가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회사나 등교하는 학교에 갇힌 채 살아야 한다면 그보다 무서운 집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획전 풍문으로 들었어 컬트적인 한국 영화에 포함된 두 작품 육식동물과 무서운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이 두 작품 외에도 평소엔 보기 힘든 다양한 컬트적인 한국 영화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적힌 주소로 접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한국의 숨겨진 고전 영화들을 잘 엄선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